안녕하세요. 넷디 정선생입니다. 오늘은 CSS의 폰트에서 폰트 사이즈하고 라인 하이트 등 글자와 관련된 CSS 속성들의 기본적인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폰트 사이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제가 H1 태그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쵸? 만들어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H1 태그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H1 태그한테는 어떤 폰트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 있느냐를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폰트 다시 사이즈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땡땡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 크기를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글씨 크기는 기본적으로는 브라우저에서 정의된 글씨 크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H1 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다면 기본값이 들어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50 픽셀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H1 태그를 선택을 해서 폰트 사이즈를 50 픽셀로 정의한다는 거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이 글씨는 50 픽셀만큼 커지게 되겠죠. 세로 고침해 보면 살짝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50이 아니고 100픽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50픽셀보다 더 커지겠죠. 세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100픽셀로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폰트 사이즈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여기에서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폰트 사이즈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궁금해 하실 건데요. 자, 이거 보십시다. 여기 텍스트를 이렇게 긁어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스트라이크가 쳐집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폰트 사이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폰트 사이즈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따가 배우게 되는 라인 하이트라고 합니다. 행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폰트 사이즈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텍스트를 이게 딱 감싸는 요 박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글꼴을 만드는 게 글꼴 디자이너 분들은 이걸 이제 디자인 박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디자인 박스의 높이를 텍스트를 감싸는 이 글자 하나를 감싸는 이 높이를 우리는 이제 CSS에서 폰트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폰트 사이즈를 100픽셀이라고 설정을 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텍스트들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요 박스의 이 높이, 즉 텍스트의 가장 높은 부분부터 낮은 부분까지의 이 높이를 100픽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SS에서는 이제 단위는 px 픽셀 단위를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폰트 사이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폰트 사이즈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단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폰트하고 관련된 CSS 속성, 뭐 예를 들자면 글씨 크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글씨 색깔도 있을 겁니다. 그쵸? 뭐 아니면 자간도 있을 거고 그 글자를 넘어서서 문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단이 왼쪽인지 오른쪽 정렬인지 가운데 정렬인지 이렇게 글자랑 관련된 CSS 속성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CSS 속성들은 대부분 상속이 됩니다.
즉 상속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부모 태그한테 적용되어 있는 글자와 관련된 CSS 속성들이 자식 태그한테 그대로 기본적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오늘 배우는 이 폰트하고 관련된 CSS 속성들은 대부분 다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H1 태그도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다면,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상속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 태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HTML 태그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태그는 시작이 되어 있던 거예요. HTML 태그의 자식 태그, 헤드 태그랑 바디 태그가 있고요. 우리가 만드는 이 컨텐츠를 보여주는 정보를 갖고 있는 태그들은 전부 바디 태그의 자식 태그들 혹은 자손들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H1 태그들, 여기 있는 요 H1 태그들, 요 H1 태그죠? 이것도 바디 태그의 현재 자식 태그입니다. 바디 태그는 HTML 태그의 자식 태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다시 작아지겠죠? HTML 태그를 선택을 해서 제가 폰트 사이즈를 이제 한 50픽셀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커지는 게 보이시죠? 그쵸? 자, 이렇게 제가 HTML 글씨 크기를 키웠더니만 왜 H1 태그가 글씨가 커졌을까요? 바로 이 H1 태그의 기본 폰트가 몇 픽셀로 정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HTML 태그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짐작이 되시죠? 왜 이걸 키웠는데 H1 태그가 커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자와 관련된 거는 전부 상속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HTML 태그에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50픽셀로 방금 정의를 했고요. 그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50픽셀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는 폰트 사이즈가 얼마로 정의되어 있냐면 16픽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봤을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주석 처리를 한다고 해도요. 새로 고침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브라우저 즉 HTML 태그에 적용되어 있는 기본 글씨 크기는 16픽셀이구나. 네, 기본값은 16픽셀이구나 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H1 태그나 P 태그들이 있는데 여기 P 태그를 또 하나 제가 로렘 탭 해가지고 P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뭐 좀 확대를 해보면 화면을 좀 확대를 했어요. 자, 지금 여기 H1이랑 P 태그 글씨를 보면은 누가 봐도 H1 태그가 글씨가 P 태그보다 더 커 보이죠? 그쵸?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열었으면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F12번을 누르신 다음에 이 상단에 여기 있는 이 엘리먼츠라는 탭이 있어요. 그쵸?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안에서 요거는 닫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X 버튼 눌러서 닫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엘리먼트 탭 부분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HTML이 여기 보이고 CSS는 여기에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작성했던 CSS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크롬 브라우저에 설정되어 있어서 어떤 H1 태그나 뭐 H2, P 태그한테 적용되어 있는 기본 스타일들을 여기에서 확인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이 H1 태그를 클릭을 해볼 거예요. 좀 확대를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H1을 클릭을 해보면 H1 태그에 적용되는 스타일이 스터디 CSS 파일의 5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 5번째 행에 있다라고 얘가 알려주고 있죠. 만약에 제가 여기 스타일 코드를 넣었다면 그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됐죠?
다음 내려가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쓰여져 있는 스타일들이 보일 거예요. 바로 이 스타일이 브라우저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이 H1 태그에 적용되어 있는 기본 스타일들입니다. 그 중에서 폰트 사이즈가 현재 얼마로 지정되어 있냐면 EEM이라고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이제 폰트 사이즈가 EE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바로 1EM이 부모 태그에 적용된 글씨 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M이 의미하는 거는 부모 크기에 적용된 글씨 크기의 2배만큼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 쓴 적은 없지만 이렇게 쓴 적은 없지만 브라우저에서는 폰트 사이즈를 EEM으로 정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쓰지 않아도 브라우저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스타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폰트 사이즈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P 태그를 눌러보면 P 태그한테는 폰트 사이즈 정의된 게 없죠. 폰트 사이즈가 이제 이 P 태그한테는 따로 정의된 게 없기 때문에 HTML로부터 inherited 이 폰트 사이즈 16픽셀을 상속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자면 H1 태그는 부모 태그, 즉 바디 태그의 글씨 크기에 2배만큼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바디 태그는 그러면 글씨 크기가 지금 얼마가 적용되어 있을까요? 바디 태그는 HTML 태그의 자식 태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HTML에서 폰트 사이즈를 16픽셀로 정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바디 태그는 HTML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16픽셀로 상속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P 태그도 바디 태그의 자식이기 때문에 따로 P 태그를 선택해서 폰트 사이즈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 P 태그도 16픽셀의 글씨 크기가 적용이 됐을 거고요. H1 태그는 폰트 사이즈가 브라우저에서 EEM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EEM은 무슨 뜻이에요? 부분 태그 글씨 크기에 2배만큼이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바디고 바디가 16픽셀의 글씨 크기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H1 태그는 계산해 보자면은 얼마예요? 16 곱하기 2니까 32픽셀만큼의 글씨 크기가 적용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 파악이 되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폰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정의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폰트 사이즈 EEM이 이제 브라우저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제가 무시하고 뭐 30픽셀로 하게 되면은 내 맘대로 이게 정의를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폰트 사이즈를 제가 30픽셀로 했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작아졌죠. 아까는 32픽셀이 적용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맞죠? 아까는 좀 작아졌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P 태그. P 태그도 있는데 자 여기서 H1 태그 P 태그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H1 태그한테 제가 만약에 이제 폰트 사이즈를 이제 저기 3EM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몇 픽셀이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나요? 3EM이니까 바디 태그에 적용된 글씨 크기의 몇 배? 3배죠. 근데 바디 태그는 HTML로부터 상속받고 있을 거니까 글씨 크기가 16픽셀로 적용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거의 3배만큼이니까 계산을 때려보면 48픽셀이 적용이 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새로 고치해 보시면 이제 커졌죠. 3EM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가 3EM을 쓰던 48픽셀을 쓰던 어때요? 새로 고침 해보면 똑같죠. 바뀌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는 뭐 픽셀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EM 단위를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또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P태그는 제가 폰트 사이즈를 이제 얼마로 할 거냐면은 이제 이거를 3REM이라고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3REM. 아셨죠? 자, 이 3REM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3REM은 이 HTML 태그에 적용되어 있는 이 글씨 크기를 1RE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REM은 그거의 3배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계산해 보면 이것도 얼마예요? 48픽셀인 거죠. 얘도 48픽셀인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EM과 REM은 그 상대적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셨죠? EM은 부모 태그의 크기, 글씨 크기, 그리고 이 REM은 부모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HTML 태그에 적용된 글씨 크기를 1RE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 거를. 아셨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 세로 고침을 하고 좀 확대를 줄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는 H1이랑 P태그 둘 다 글씨 크기가 어차피 48픽셀로 똑같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태그 구성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div 태그가 있고 여기 안에 h1과 p 태그를 자식 태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div 태그한테는 이렇게 써놓는 거죠. 폰트 사이즈를 뭐 EEM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아니다. 폰트 사이즈를 제가 폰트 사이즈를 얼마나 할까요? 이걸 30픽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div 태그의 글씨 크기를 30픽셀로 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짜잔 하고 뭐만 커져요? 얘만 커졌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div 태그는 현재 자식 태그로 h1과 p 태그가 있고 h1 태그한테 적용되어 있는 글씨 크기는 3em이에요. 3em이 의미하는 거는 부모 태그한테 적용된 글씨 크기의 3배만큼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이 글씨 크기의 3배만큼이니까 아마도 h1 태그는 현재 몇 픽셀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90픽셀의 글씨 크기가 적용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보시면은 P 태그는 폰트 사이즈가 3REM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3REM이라는 것은 부모 태그에 적용된 글씨 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즉 HTML 태그에 적용된 글씨 크기하고 연관이 있는 애기 때문에 부모인 이 div 태그의 글씨 크기를 내가 막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P 태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몇 픽셀이에요? 그대로 얘는 48픽셀이 계산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EM 그리고 REM 단위를 폰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본 단위는 픽셀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 사이즈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폰트 사이즈가 의미하는 거는 글자가 이렇게 있을 때 글자의 위에서 아래까지의 이 길이입니다. 여기 이 길이, 요것을 이제 폰트 사이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까 이제 48픽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8픽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됐죠? 예, 폰트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배워보는 거는 이제 라인 하이트인데, 라인 하이트는 이제 바로 요게 이제 라인 하이트입니다. 이 텍스트를 긁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게 바로 라인 하이트예요. 이 텍스트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요 라인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 하이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자, 여기에 h1 태그한테 라인 하이트는 기본적으로 얼마가 적용되어 있냐? 1.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혹은 1.2라고 써도 되고 120%라고 써도 돼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요. 얘한테 적용되는 글씨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글씨 크기의 120%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원태그한테 글씨 크기가 100픽셀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라인 하이트는 얼마? 120픽셀이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텍스트를 긁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20픽셀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폰트 사이즈가 만약에 100픽셀이라면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현재는 H 원태그한테 적용되어 있는 폰트 사이즈가 3REM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3REM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 div 태그가 부모인데 이 부모에 적용된 폰트 사이즈가 30이니까 90픽셀이죠. 그쵸? 얘가 현재 H1 태그에 적용된 글씨 크기 90픽셀이고 그 90픽셀에 120% 1.2배를 곱한 수치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행간, 라인 하이트라는 겁니다. 1.2를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 때려보면 108픽셀 나오겠죠? 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8픽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아이고 좀 대충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90픽셀인 겁니다. 아셨죠? 90픽셀이고 여기 사이에 이제 요 여백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똑같이 지정되는 위아래가 똑같이 지정되는 여백이에요. 108에서 90을 빼면 18인데요. 이게 이제 2로 나눠져서 위에 9픽셀, 아래 9픽셀만큼 뭐 여백이 들어가는 형태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라인 하이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EM 단위를 쓰던 REM 단위를 쓰던 이것은 결국 뭘로 계산되냐면 픽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EM과 REM 이걸 사용을 해서 픽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이 EM과 REM이 폰트 사이즈에서만 사용되지 않고요.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돼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박스 모델에 패딩이 있었죠. 패딩에서도 쓰이고 마진에서도 쓰여요. 그다음에 위스, 하이트 이런 속성에서도 사용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